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밤, 병원 복도가 차갑게 빛났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다리가 저려왔다. 교통사고. 그 단어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지 벌써 사흘째. 하지만 더 아픈 건 가족의 그 말이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내가 그랬으니까 그 그랬다는 말 속에 숨겨진 비밀. 내가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다는 사실.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배. 그게 다 들통난 후 가족은 나를 멀리했다. 그리고 이 사고로 모든 게 터져버렸다. 문이 열리고 하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보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윤 간호사.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보미 씨, 오늘은 어때요? 통증이 좀 가라앉았나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일한 온기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가족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보윤은 조용히 내 이마를 만져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보윤은 퇴근 후에도 병실을 지켰다. 그녀는 작은 라디오를 켜고 김광석의 노래를 틀어주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비 흘러나오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존재가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보윤은 서울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다고 했다. 우리 집안은 가난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한국의 전형적인 여성처럼 강인함 속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려주었다. 하지만 가족은 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 가보니 문 앞에 짐이 쌓여 있었다. 나가라는 쪽지 한 장, 나는 병원 로비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때 보윤이 나타났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보미 씨, 같이 가요. 제 집으로. 나는 놀라서 그녀를 보았다. 왜 저한테요? 보윤은 미소 지었다. 우연히 당신을 봤을 때부터 그냥 데려가고 싶었어요. 혼자 두기 싫었어요. 보윤의 집은 서울의 오래된 한옥마을, 북촌 한옥촌 근처에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들어서자 나무 문이 삐걱 열리며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고, 보윤아, 친구 데려왔어. 보윤의 엄마는 전통 한복 차림으로 부드러운 눈빛을 했다. 한국의 전통 가정처럼 집안은 장독대와 작은 불단이 놓여 있었다. 보윤은 나를 소개하며 말했다. 엄마, 이쪽은 봄이에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집처럼 편히 지내거라. 젊은 애들끼리 잘 지내보자꾸나. 그날 저녁,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보윤의 엄마가 만든 비빔밥과 된장국. 한국의 가을 음식처럼 따뜻하고 정갈했다. 보윤은 나에게 물었다. 보미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나는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사고, 가족의 거부, 내 비밀. 보윤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나도 비슷한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렸죠.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하니까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떨렸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보윤은 작은 방을 내게 내주었다. 한옥의 얇은 문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촌의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 우연한 일이 일어났다. 보윤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러 왔는데 문턱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나는 재빨리 그녀를 잡아주었다. 우리의 몸이 가까워지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치며 무언가 피어났다. 부드러운, 그러나 강렬한 감정.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저 그 눈빛으로.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변했다. 보윤은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나에게 서울의 거리를 안내했다. 우리는 인사동의 골목을 걸으며 전통 찻집에 들렀다.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 문화에서 사랑은 항상 가족과 연결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사랑을 찾아야 해요. 보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스쳤고 그 접촉이 전기처럼 느껴졌다. 점점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보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녀의 꿈, 나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한국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윤의 동생, 민준이가 집에 왔다. 그는 보윤의 비밀을 알았고 나를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누나, 이 사람 누구야? 왜 여기 있어? 보윤은 대답했다. 친구야. 사고로 집을 나왔어. 하지만 민준이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보윤에게 물었다. 당신 가족은? 당신의 사랑을 받아줄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는 아직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흘러 나는 보윤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홍대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꿈꾸었다. 보윤은 퇴근 후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나를 기다렸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이미 운명처럼 느껴졌다.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붉은 노을이 물결에 비치고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보윤이 말했다. 봄이야, 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그녀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쥐었다. 그 손길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보윤의 직장 동료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고 소문을 퍼뜨렸다. 병원에서 그녀는 따돌림을 당했다. 레즈비언이라니, 우리 병원 이미지에 안 좋아. 그런 말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보윤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한국의 보수적인 의료계에서 그녀의 직업은 위태로웠다. 한강의 바람이 차가워지던 11월, 우리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보윤과 나는 매일 저녁, 북촌의 작은 찻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피로를 털어놓았고, 나는 카페에서의 작은 에피소드를 공유했다. 오늘 손님이 한국 전통차를 처음 마셔봤대. 이게 뭐야? 맛있네 하면서 웃더라. 보윤은 웃으며 말했다. 너처럼 밝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어느 날 카페에서 보윤이 나를 마중 나오자 손님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저 둘, 좀 이상하지 않아? 한국의 젊은 세대는 개방적이라고들 하지만 아직도 동성애는 이상한 것으로 낙인 찍혔다. 보윤은 그런 시선을 느끼고 손을 놓았다. 미안, 봄이야.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는 아팠지만 이해했다. 그녀의 가족, 직장, 모든 게 걸려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보윤의 엄마가 우리를 불렀다. 한옥집에서 송년 준비를 하며 그녀는 떡국을 끓였다. 올해는 특별한 해구나.
보윤이가 이렇게 밝아 보이는 건 오랜만이야. 엄마의 말에 보윤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우리는 함께 떡을 썰고 전통 모임을 가졌다. 한국의 명절처럼 가족의 유대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나를 따로 불렀다. 봄이야, 보윤이를 잘 부탁해. 그 애,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보윤의 전 연인, 지은이가 나타났다. 지은이는 보윤의 대학 동기였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보윤을 다시 찾았다. 보윤아, 나 아직도 너를 카페 앞에서 그 장면을 본 나는 충격을 받았다. 보윤은 나를 숨기려 했지만 지은이는 나를 보며 비웃었다. 새 여자. 재미있네. 보윤이는 항상 이렇게 약해. 그날 보윤과 나는 다퉜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지은이의 등장으로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보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 나랑 헤어진 이유 아직도 후회 안 해. 보윤은 괴로워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관계는 스캔들로 끝난다. 그녀의 엄마가 알면 집안이 흔들릴 터였다. 나는 보윤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보였다. 겨울이 깊어지자 우리는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한국의 로맨틱한 겨울 풍경. 보윤이 작은 선물을 주었다. 은색 팔찌, 한글 사랑이 새겨진. 이게 우리 비밀. 우리는 키스하려다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다. 그 대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지은이가 보윤의 병원에 환자로 왔다. 그녀는 일부러 사고를 가장해 입원했다. 도와줘, 보윤아. 내가 아니면 안 돼. 보윤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돌봤다. 나는 질투와 불안에 사로잡혔다. 너, 아직 그녀를. 보윤은 부정했지만 그의 과거가 우리를 괴롭혔다. 지은이는 나를 만나러 왔다. 보미 씨, 보윤이는 나랑 있을 때 진짜 행복했어. 너는 그냥 대체품이야. 그녀의 말은 칼처럼 아팠다. 보윤은 지은이를 위해 야근을 늘렸다. 우리의 만남이 줄어들었다. 나는 카페에서 혼자 울었다. 한국의 홀로그램처럼 우리의 사랑은 빛나 보이지만 속은 텅 비었다. 어느 날 나는 보윤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다시 무너질 거야. 그녀는 그 편지를 읽고 달려왔다. 미안해, 봄이야. 지은이는 과거야. 너만 사랑해. 우리는 한옥마당에서 포옹했다. 눈이 내리는 밤, 우리의 눈물이 섞였다. 그러나 지은이의 반격은 시작이었다. 그녀는 보윤의 비밀을 직장 상사에게 흘렸다. 보윤 간호사가 레즈비언이에요. 환자들한테도 이상한 소문 날 거예요. 병원에서 보윤은 징계를 받았다.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한 달 무급. 보윤은 무너졌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보윤의 엄마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불렀다. 이게 무슨 일이냐? 보윤아, 내가 그런. 엄마의 충격에 보윤은 울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나는 엄마 앞에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보윤이를 행복하게 할게요. 엄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쉽지 않아. 하지만 내 눈빛을 보니 진심이구나. 새해가 밝아오자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보윤은 병원에서 복구했지만 여전히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그냥 무시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우리는 북촌의 전통 사찰 삼청동에 갔다. 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미래를 빌었다. 부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윤의 손이 떨렸다. 한국의 불교 문화처럼 우리의 사랑은 고요한 절처럼 평화로웠지만 세상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이의 반역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보윤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보윤이가 당신 딸을 속이고 있어요. 그녀는 나와도 헤어졌어요. 이제 봄이라는 여자랑 보윤의 오빠가 집에 쳐들어왔다. 누나, 이게 사실이야? 집안 망신이야. 그는 나를 보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누나가 망가졌어. 보윤은 오빠를 막아섰다. 오빠, 나가. 이건 내 3이야의 싸움 끝에 오빠는 떠났지만 가족의 균열은 깊어졌다. 나는 보윤에게 말했다. 당신 가족을 포기할 순 없어. 내가 나갈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 없인 안 돼. 함께 싸우자. 우리는 홍대의 작은 갤러리에 갔다. LGBT 아티스트들의 전시회.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들, 우리처럼 숨겨진 사랑을 표현한 작품들. 보윤은 한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우리야. 보이는 대로 살 수 없지만 존재해. 봄이 오자 벚꽃이 피었다. 우리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도시의 번잡함 속 한국의 봄 풍경이 아름다웠다. 보윤이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과 과일, 그녀의 손맛. 이게 우리의 일상이야. 우리는 웃으며 먹었다. 하지만 그날 지은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보윤아, 결혼식 초대해. 너도 와서 봐. 진짜 사랑이 뭔지. 그녀의 비아냥해 보윤은 창백해졌다. 나는 참지 못하고 지은이를 대면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보윤이를 놓아줘. 지은이는 웃었다. 왜냐면 그녀가 나를 버렸으니까. 한국에서 레즈비언은 항상 후회해.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게 나아. 그녀의 말은 사회의 목소리였다. 보윤은 나를 끌고 도망쳤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는 울었다. 봄이야, 나 무서워. 우리 미래가. 그 후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보윤은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지원단체. 그곳에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상담사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모임을 나섰다. 밤거리의 네온 사인이 우리를 비췄다. 보윤이 말했다. 너 덕분에 용기를 내. 그러나 고조는 왔다. 보윤의 병원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다. 환자 한 명이 자살 시도, 그리고 보윤이 그 환자를 돌봤다는 소문. 환자는 LGBT 청년이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간호사 보윤 씨,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환자를 편해 가짜 뉴스였다. 지은이가 조작한 거였다. 보윤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내가 왜 이런 벌을? 그녀는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함께 싸워. 변호사를 찾아보자. 우리는 시위를 나갔다. 서울 도심에서 LGBT 권리 행진. 깃발을 들고 사랑은 사랑이다를 외쳤다. 한국의 변화의 물결 속 우리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지은이가 보였다. 그녀는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그날 밤 보윤은 나에게 고백했다. 봄이야, 너 없이 못 살아.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 우리는 한옥마당에서 촛불을 켰다. 한국 전통처럼 차를 마시며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눈물이 흘렀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불꽃이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우리의 관계는 시련 속에서 빛났다. 보윤은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클리닉, LGBT 친화적인 곳, 여기선 숨기지 않아도 돼. 그녀의 미소가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다. 남대문 시장에서 과일 사며 웃었다. 이 수박, 달아 보이네. 한국의 여름처럼
우리의 사랑은 시원한 물처럼 상쾌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지은이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보윤의 가족에게 모든 걸 폭로했다. 오빠가 다시 왔다. 이번엔 엄마와 함께. 보윤아, 집에서 나가. 내 때문에 동생들이 결혼 못해. 엄마는 울며 말했다. 내 딸이 왜 이렇게. 보윤은 무릎 꿇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봄이가 날 살게 했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나섰다. 가족님, 보윤이를 용서해주세요. 그녀는 잘못 없어요. 오빠는 나를 밀쳤다. 너 같은 게. 그 순간 보윤이 소리쳤다. 오빠, 만지지 마. 봄이는 내 가족이야.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엄마는 한참 후에 말했다. 가봐라. 시간 좀 주마. 가족의 문이 닫혔다. 보윤은 충격으로 병들었다. 나는 그녀를 돌봤다. 한옥의 작은 방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아이유의 좋은 날. 너와 함께라면. 그녀는 서서히 회복했다. 고마워, 봄이야. 내가 내 빛이야. 가을로 접어들자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한국의 아름다운 섬,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살까? 보윤이 웃었다. 언젠가 제주 올레길을 따라 우리는 키스했다. 드디어 사람 없는 곳에서. 바람이 우리의 머리를 스쳤다. 그 순간이 우리의 자유였다. 돌아와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지은이의 가짜 뉴스에 대한.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았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재판날, 법정은 긴장됐다. 지은이는 증언대에 섰다. 보윤이가 환자를 이상하게 대해요. 하지만 증인들이 나섰다. 클리닉 동료들. 보윤 씨는 최고예요. 소문은 거짓. 판사는 지은이에게 벌금을 때렸다. 승리의 기쁨 속 보윤은 나에게 말했다.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지은이는 마지막 복수를 했다. 그녀의 남편, 보수적인 정치가의 아들이었다. 그는 보윤의 새 직장에 압력을 넣었다. 레즈비언 간호사? 환자들에게 안 좋아. 클리닉이 문을 닫을 위기. 보윤은 포기하려 했다. 내가 너무 약해. 나는 그녀를 흔들었다. 아니, 너는 강해.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시위에 나섰다. 이번엔 더 큰 규모. 서울 광화문에서 평등을. 한국의 변화가 느껴졌다. 젊은이들이 합류했다. TV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다. 사랑의 용기. 가족도 변했다. 엄마가 찾아왔다. 보윤아, 미안하다. 내 사랑을 인정할게. 오빠는 아직 멀었지만 엄마의 말에 보윤은 울었다. 엄마.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성숙했다. 보윤은 새 직장, 큰 병원의 LGBT 상담 코디네이터로. 내 경험을 살려서 그녀의 눈이 빛났다. 나는 카페를 그만두고 작가의 꿈을 키웠다. 우리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지은이는 사라졌다. 결혼 후 후회한 듯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북촌 한옥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LGBT 모임 사람들. 한국 전통 음식, 막걸리와 함께. 건배. 사랑을 위해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왔다. 보윤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 누워 그녀는 말했다. 봄이야, 만약 내가 떠나면. 나는 울었다. 안 돼, 함께 늙자. 그녀를 돌보며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엄마가 매일 국을 끓여 가져왔다. 내 딸 잘 부탁해.
보유는 회복했다. 퇴원날, 우리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눈 내리는 강변, 램프가 반짝였다. 봄이야, 고마워. 내가 날 구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서로 구한 거야. 우리의 키스는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우리는 법적 결혼은 못했지만 우리만의 서약식을 했다.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축복했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 한국 사회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은 희망이었다. 보윤의 엄마가 꽃을 던졌다. 행복하거라. 시간이 흘러 우리는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서울을 떠나 평화로운 삶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신다. 보윤이 말한다.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될 줄이야. 나는 웃는다. 운명이었어. 사랑은 때론 아프지만 결국 치유한다. 한국의 한 속에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새겨졌다. 영원히.